안녕하세요. 경희방식대로의 경희쌤입니다. 오늘은 4차 함수에서 극대값, 극소값 문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3차 함수의 극대, 극소 문제 중에서 저번 시간에 말했던 판축함을 이용하는 어떤 실수보다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 사이에 있는 그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좀 더 몇 문제 더 풀어보면서 이제 극대, 극소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4차 함수에 대해서 먼저 이 문제 들어가기 전에 하나 생각해 보고 갈게요. 4차 함수는 y는 x의 4제곱, ax 4제곱 이렇게 생겼잖아요. 반드시 극값을 무조건 하나 가져야 되죠.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3차 함수는 얘는 이렇게 해서 극값을 갖지 않는 빵개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야? 극값을 가지면 반드시 2개. 3차 함수는 그래서 극대, 극소를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다. 아니면 극값을 아예 하지 않는다. 갖지 않는다. 0개나 1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0개이거나 아니면 1개, 극값 1개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조건 뭐다? 무조건 한 번 꺾어졌으면 반드시 올라가서 위아래로 끝나야 된다. 그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차 함수는 극값을 빵개이거나 2개. 그 다음 5차 함수라면 그 다음 4개를 가져야 한다. 짝수개로 존재해야 된다. 이해 갔죠? 홀수차는 반드시 한 번. 왜냐면 올라가면 올라가면서 끝나야 돼요. 한 번 밑에서 시작하면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내려오면 계속 내려가야 돼. 따라서 얘는 중간에 꺾어지더라도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극값이 0개, 2개, 4개야. 따라서 판별식이 이 2차 함수에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지만 극값, 극대, 극소를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다. 극값만, 극소값만, 이 극대값만 갖는 건 불가능하다. 3차 함수에선. 그쵸? 얘도 반드시 짝을 이뤄서 존재한다. 극대, 극소가 반드시 뭘 이용해서 짝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 4차 함수는 그렇지 않죠. 얘는 무조건 몇 개서부터 시작해요. 1개, 위야.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야 돼,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끝나야 되니까. 위에서 오면 위로 가야 되고. 그쵸? 아래에서 오면 아래로 가야 돼. 그러니까 한 번은 반드시 꺾어줘야 돼. 극값이 하나에서 시작해요. 그 다음에 몇 개? 3개예요. 2개가 있을 수 없어요. 짝수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 있을 때 여기 뭐예요? 극소값이잖아요. 그 다음 이렇게 생기면 3차 함수는 그 다음 이건데 맞아요? 얘는 반드시 뭐다? 극대값, 극소값만 갖거나 아니면 극대값이 여기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이때는 이렇게 생긴 것들은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극대값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그쵸? 극소값은 반드시 존재해요. 근데 극대값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이 극대값이 언제 생기냐? F'X 극값이 몇 개예요? 3개. 하나 다음에 3개면 그러면 F'X가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모두 다 가져야 돼. 그쵸? 2개를 갖거나 하나를 가지면 된다 안 된다. F'X가 0이 갖는 게. 3차 함수가 모두 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만 존재한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여기서 극대값을 갖지 않을 조건인데 이것은 갖지 않을 조건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극대값을 가질 조건을 구해서 극대값 가질 조건은 뭐야? F'X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선생님 3차 함수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은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다 방법이 있죠. 이 참수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알겠니?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요. 여기 이 문제 풀면서. 자, 하여튼간 F'X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극대값을 가질 조건을 구했다면 이거에 빼고 난 나머지 여집합이다. 뭐라고요? 빼고 난 나머지 극대값을 갖지 않을 조건. 그러니까 우리는 4차 함수가 나오면 극대값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만약에 이게 뒤집어져서 마이너스라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것은 극대값 갖고 극소값이 문제겠죠. 하여튼 극대나 극소나 동시에 가지려면 반드시 서로 다른 세 실근이다.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가질 조건을 구하셔서 그거 뺀 나머지로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끝난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를 통해서 보죠. 그래서 문제는 맨날 극대값을 갖냐 안 갖냐 뭐 이렇게 나와요. 극소값은 당연히 가지니까 극소값하고 극대값을 동시에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말한다. 4차 함수에선. 자, f'x를 구하세요. 4x의 3승 플러스 4a-1x 플러스 4a 3차 함수죠.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른 세실근은 어떻게 해요? 아, 얘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한 번은 됩니다. 무조건 뭐라고요? 인수분해가 한 번 돼요. 그냥 조립제법 무조건 쓰시면 돼요. 뭐라고요? 덱들한테 이것을 막 딱 보고 딱 인수분해 뭐 이렇게는 절대 안 나와요. 이거는 인수분해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인수분해를 좀 어렵게 해서 묻는 시험지도 있긴 하더라고요. 보일 걸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여기서 이 3차 함수의 인수분해가 어렵다기보다는 쉽게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다 이 방법이 있다는 거죠. 한 번은 인수분해가 쉬울 것이다. 한 번은. 그 하나를 찾으면 된다. 4, 0, 4a, 마이너스 4. 이럴 때는 전개해서 쓰세요. 그래야지 알아보기 쉬워요. 4. 자, 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럴 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어려운 숫자가 아니라, 자, 다 더해서 0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다 더해서 0이 나오면, 다 더해서 0이면 저기 근이 뭐예요? 1. 1 쓰시면 되는 거고. 1이 아니면 뭐 붙었어요? 1 다음엔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순차적으로 대기하고 있죠. 알겠지? 이렇게 넣었다 보면 나와요. 2분의 3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은 그럼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럼 난이도가 최고 난이도지 않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본 학교 시험 문제 중에 이렇게 보기차식 막 이런 거 인수분해 굉장히 한꺼번에 하기 되게 어려운 인수분해를 넣어서 문제는 아니고 완전 확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니까 열심히 고1 과정, 인수분해 과정 열심히 봐두세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다 1은 아니잖아. 다 더해서 0은 아니니까 얼마 넣어야 된다? 마이너스 1. 대부분 마이너스 1에서 끝나요, 여러분. 2개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그럼 뭐야, 얘? 4 내려오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4, 4a, 마이너스 4a. 딱 맞잖아. 그럼 보여요? f'x는 x 플러스 1. 얘 부호 바꿔 쓰셔야죠, 얘는. 그 다음 얘는 그대로 쓴다. 4x의 제곱, x, 그 다음 이렇게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a. 맞아요? 뭐로 묶어내? 4로. x 플러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뭐 한다고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극대값 가질 조건. 생각을 하셔야 돼, 이제부터. 여기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돼. 그럼 세 실근을 받는 방법은 여기서 근이 무조건 2개가 나와야 되는데, 얘랑 근이 겹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다 달라야 돼. 그러니까 얘는 이 2차 함수는 판별식 0보다 커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돼. 얘를 gx라고 합시다. 이 2차 함수 gx는 g-1은 0이면 돼요, 안 돼요? 여기 근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근이 하나 날아가잖아. 이중근으로 묶여버리니까. 그럼 극대값을 갖지 못해요. 선생님, 극대값 갖지 않을 조건. 에이, 뭐 헛갈려. 항상 한 방향으로 풀고 반대로 바꾸면 돼. 그래서 극대값을 가질 조건을 무조건 해요. 극대값을 가질 조건은 다 서로 다른 세실근이다. 서로 다른 세실근, 서로 다른 세실근. 그럼 얘가 이거랑 근이 겹치면 안 된다. 그러면 g-1은 0이 아니다. 그러면
판별식 D는 0보다 크고 G-1은 0이 아니다. 요거 푸시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판별식은 1-4a가 되죠. 그래서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그쵸? D는 0보다 크다. 그래서 마이너스 4a는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1, a는 4분의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G-1은 1 플러스 1 플러스 a는 0이 아니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아니네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연립하시면 되는데, 이건 지금 뭐야? 극대값을 가질 조건이었어요. 극대값을 가질 조건. 극대값을 가질 조건. 라면 a는 4분의 1보다 작고 a는 마이너스 2가 아닌데 이렇게 안 쓴다라는 거지. 그쵸? 아니다는 쓰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면 4분의 1이고 마이너스 2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를 뻥 뚫고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범위가 몇 개가 돼요? 두 범위로 나눠지죠. 이 마이너스 2 때문에 아니다면 뻥 뚫고 올라가서 범위 두 개로. 그럼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그 다음 a가 요 사이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a는 마이너스 2, 4분의 1보다 작다. 요게 바로 극대값을 가질 조건. 그럼 갖지 않을 조건은? 극대값을 갖지 않을 조건은 얘랑 정반대. 여기 뻥 뚫린 데 색칠하고 안 색칠된 데 색칠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에서 색칠, 4분의 1에서 색칠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a는 마이너스 2고 a는 4분의 1보다 크다. 이게 바로 뭐야? 극대값을 갖지 않을 조건이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가질 조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조건을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닌 걸 빼버리면 된다. 이거에서 하나 더 간다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거든요. 가는데 한 1초, 한 2초? 너무 빨리 했나? 한 30초 걸려요. 그 정도는 투자하셔도 돼요. 헛갈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4차함수 나올 때보다 이걸 어떻게 풀지 이게 아니라 그냥 극대값을 가질 조건을 구해서 문제에 맞춰서 갖지 않으면 그냥 바꾸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극대값을 가질 조건은 뭐다? 서로 다른 세 실근. 뭐라고? 서로 다른 세 실근. 반드시 한 개는 존재해. 극소값은 반드시 존재하니까 극대값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서로 다른 세 실근이었을 때, 극값이 세 개일 때만 가능하다. 기억하실 수 있죠? 한 문제 더 해보고요. 그 다음에 3차 함수에 관한 것 다시 좀 몇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두 문제 다시 좀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봅시다. 4차 함수.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더하기 2a x의 제곱 더하기 1이 극대값을 갖지 않을 때 실수 a 값의 범위 똑같죠. 극대값을 가질 조건을 구해서 빼버린다. f'x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더하기 2ax. 그쵸? 그러면 근데 얘는 딱 봐도 x로 묶이잖아요. 2로. 그럼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a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근이 하나가 이미 이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얘가 0이라는 근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얘를 gx라고 놓는다면 gx의 판별식이 4분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서 g0은 0이 아니다. 맞아요? 따라서 2a는 0이 아니네요. a는 0이 아니다. 라는 조건 하나 이미 나왔고 4분의 판별식 하시면 9-4a는 0보다 크다. 4a는 마이너스 9, a는 4분의 9보다 작다. 됐나요? 그러면 극대값을 갖지 않을 조건 이거니까 우리는 뒤집을 거니까 이걸 굳이 범위를 맞춰 쓸 필요 없겠죠. 정반대로 바꾸면 되니까 a는 뭐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9보다 부동호 방향을 크거나 같다로 바꾸시면 되죠. 작다는 크거나 같다. 그 다음 a는 0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범위가 요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게 답이다. 이거 그릴 것도 없어. 그냥 뒤집으면 돼. 여기서는.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니까. 이해 갔죠? 예. 또 한 문제. 자, 이 문제도 똑같은 문제니까 f'x는 4x의 세제곱 플러스 12x의 제곱 플러스 4a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x로 묶으면 4x로 묶으시면 x의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x는 0인데 얘는 극대값을 가질 조건이니까 그대로 하면 되죠. 서로 다른 세실근. 자꾸만 쓰시면서 같은 말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x는 0이니까 얘를 gx라고 놓으면 gx라면 g0은 0이 아니고 따라서 a는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분의 판별식이 아니라 그냥 판별식이네요. 판별식은 9-4a는 0보다 크다.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9a는 4분의 9보다 작다. 근데 얘는 수직선 그려서 아니다 이런 표현 안 쓰고 부등호로 다 나타내야 된다. 따라서 4분의 9보다 작다. 그런데 a는 0이 아니다. 그러면 범위 두 가지. a는 0보다 작고 a는 0보다 크고 4분의 9보다 작은 두 개의 범위로 나눠진다. 어렵지 않죠? 4차 함수.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다? 극대값을 가질 조건은 서로 다른 세실근과 같다. 양수일 때. 그쵸? 반드시 극소값은 가지니까 극대값을 가지려면 f'x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그럼 이거에다 플러스 저번 시간에 했던 3차 함수의 극대 극소 문제 범위가 주어진 경우 이런 경우 한 3문제 정도 더 풀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함수 fx는 p-2x의 세제곱 더하기 3q-2 x의 제곱 마이너스 3px 더하기 5가 극대값 극소값을 갖지 않을 때 처음 pq가 나타내는 영역의 넓이 이 영역 부등식 영역이 지금 그 과정에서 빠져가지고 이렇게 나올지는 아니지만 얘가 나타내는 맞는 그 부분의 넓이는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영역이란 말 대신에 뭐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거가 나타내는 영역의 넓이라고 하지 않고 이 점피가 나타내는 길이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뭐 그게 뭐가 되든 자 볼까요? 극소 길이는 안 되겠구나. 그쵸? 해당되는 게 점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범위로 나타내니까 한번 봅시다. 하여튼간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뭐야? 판별식이 얘를 f'x 했을 때 그러면 3p-2의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6q-1의 x 마이너스 3p가 얘 판별식이 4분의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뭐하거나 뭐하면 된다?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따라서 4분의 판별식 하시면 돼요. 4분의 판별식은 그러면 얘는 2로 나누면 3이니까 9 q-1의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 이렇게 하면 얼마? 4분의 판별식이니까 그냥 곱하시면 되죠. 그러면 플러스 9p-2 p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얘는 풀지 마세요. 9의 q-1의 제곱 더하기 얘는 9p의 제곱 마이너스 18p 됐어요? 그러면 얘 보시면 얘가 y좌표잖아요. 그럼 9y-1의 제곱 더하기 9의 p의 제곱 마이너스 2p 더하기 1 그럼 더하기 1 빼기 1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빼기 1이라고 생각하면 요거 밖으로 나오면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요? 이거는 범위에서 확실히 빠졌을 것 같은데 9y-1의 제곱 더하기 9x-1의 제곱 마이너스 9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바로 뭐예요? x하고 y.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9x-1의 제곱 더하기 9y-1의 제곱은 9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9로 나눠보시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1보다 작거나 같다. 1일 때가 뭐예요? 저거 원의 방정식이잖아요.
는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부동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있을 때 요 안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요보다 작은 아이들, 이 점들이 여기 안에 다 찍혀 있거든요. 아마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이런 말들이 있다라는 것, 이런 식으로 범위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이것들이 나타내는 영역의 그 부분의 둘레의 길이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영역은 아니어도 둘레는, 요거보다 이 안에만 있으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쵸? 1이 여기인데 1보다 작은 놈들이 이 안에 있는 놈들이야. 따라서 반지름 1인 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파이라서 답은 파이가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교과과정에서 부등식 영역이라는 부분이 빠진 부분이라서 예전엔 이 부분이 포함이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고1 과정에서 빠져 있어서 이 문제는 뭐 살짝 같지 않을 때 판별식 한다, 요 정도까지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P하고 Q가 X좌표, Y좌표로 바뀌어서 원의 방정식을 나타낼 수 있구나, 뭐 이 정도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자, 함수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x제곱 더하기 9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서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가질 때 실수 a 값은 범위는, 자, 이렇게 있는데 극대 극소가 여기 있잖아요. f'x가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2는 여기 있고 2는 여기 있어요. 얘가 두 근 사이에 들어가면 함수값만 하면 되는데 얘는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아요. 그쵸? 극대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극소값은 2보다 작아요. 따라서 얘는 요 사이에, 근 사이에 얘네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서 얘는 판축함을 다 하셔야 돼요. 이해하시죠? 1번 판별식, 서로 다른 두 실근이어야 되죠. 반드시 극대 극소를 모두 가져야 되니까요. f'x를 구하고 하셔야죠. 그러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ax 더하기 9, 3으로 묶으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3. 그래서 얘는 판별식은 4분의 판별식은 a의 제곱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다. 작다라고 해, 자꾸만. 그쵸? 예. 그러면 a 마이너스 루트 3, a 플러스 루트 3은 0보다 크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 0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영역은 a는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고 a는 루트 3보다 크다. 이 또는 이 두 범위가 나오는 거고, 추 x는 2a분의 a가 얼마? a는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2a분의 마이너스 b죠. 근데 얘 부호 바꾸니까 플러스 2b. 그래서 얘는 a가 되는데 a는 요 a 축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거 사이에 있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다. 됐죠? F2는, 그쵸? 마이너스 2부터 할까요? 마이너스 2는 3에,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4,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4a 플러스 3은 0보다 크다. 그러면 4a는 3은 지워버리고, 그러면 마이너스 7보다 크다니까 a는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크다. 그쵸? 그 다음에 또 F2도 하셔야죠. 얘는 두 개예요. 그래서 총 4가지 범위가 나와요. a는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크다. F2는 3의 4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은 0보다 크다니까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7보다 크다니까 a는 4분의 7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 있는 4개의 범위를 하려면 먼저 마이너스 4분의 7 플러스 4분의 7보다 크고 4분의 7보다 작으니까 요 범위죠. 네, 마이너스 2는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2는 여기 있죠.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해당되는 범위는 요 범위죠. 그쵸? 얘네 하나, 둘, 2번, 3번 연립한 건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크고 4분의 7보다 작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7하고 4분의 7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니까 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어려운가요? 안 어렵죠.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7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고 루트 3보다 크고 4분의 7보다 작다라는 아니, 예, 맞죠. 예, 이 두 범위가 바로 모두 가질 조건이에요. 얘는 이렇게 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P보다 크고 Q보다 작을 조건이라서 얘는 판축함 세 가지인데 함수값이 두 가지라 네 개의 범위를 합치시는 문제로 연습해 봤어요. 그럼 마지막 한 문제 정도 더 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그쵸. 판축함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fx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x의 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분의 1이 0과 x 1 사이에서는 극대값을 1보다 큰 부분에서는 극소값을 갖는데요. 그러면 알파, 베타 얘가 극대값 얘가 극소값인데 얘는 0하고 1 사이에 있고 얘는 1보다 크다가 있대요. 딱 보니까 두 근 사이에 뭐가 들어왔어요? 숫자가 들어왔죠. 실수가. 그러면 판별식도 날아가고 당연히 1보다 한쪽에 작고 한쪽에 크면 판별식 할 필요 없어요. 서로 다른 두 실근 확정. 축은 어느 게 큰지 알 수 없으니까 축도 날아가. 따라서 함수값만 하면 되죠. F0은 뭐보다 크고 0보다 크고 F1은 F'1은 0보다 작다.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3A 마이너스 2. 따라서 F'0은 3A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니까 A는 3분의 2보다 크다. 그 다음 F'1은 1 마이너스 2A 플러스 3A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니까 A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으니까 A는 1보다 작다. 두 가지 연립해시 얘도 성립하고 AND 얘는 OR이 아니라 얘는 둘 다예요.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A는 3분의 2, 1, 3분의 2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답은 A는 3분의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딱 나오죠. 어렵지 않죠? 예. 판축함 완벽하게 이용해봤어요. 여러분, 고1 과정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느끼셨죠? 극대값 극소값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과정이 다 들어와서 들러붙습니다. 하다못해 중학교 2학년 것도 들러붙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중2, 중3 것도 그럼 어떻게 다 해요, 그거를? 나올 때마다 완전 정리하셔서 그때 완전히 익히세요. 내가 이거 덜 했었구나. 내가 몰랐구나. 그럼 제가 뭐 건너뛰는 거 없이 다 하나하나 설명하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완벽하게 익혀주세요. 우선적으로 교과서나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하게 한 다음에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문제는 그 다음에 우선 할 수도 있고 뭐 그때 가서 해봐야 되는 거고 우선 여기가 완벽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서 적어도 이런 문제 그래도 난이도는 있어요. 이거 난이도가 뭐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시면 이런 문제들은 꼭 나오면 이 정도 수준에서는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